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예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익숙한 자료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여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게 서울시죠.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제 눈에 가장 이제 처음으로 띄는 건 사실 뭐 상업 지역이 아니라 중공업 지역이 아니라 이 녹지 지역이에요. 네, 이 서울시에 물론 대한민국이 산이 많지만 이 서울시 수도 서울에 약 40%가량의 녹지 지역이 있다. 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그럼 이제 40%만 그린벨트겠구나가 아니라 이 녹지와 맞닿아 있는 땅도 이제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서울시 이런 녹지와 맞닿아 있는 구릉지 산동네와 맞닿아 있는 곳은 거기에 생뚱맞게 상업지역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 네,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7층 이하의 땅이다. 그래서 녹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녹지 근처는 1종과 2종 7층 이하의 땅이어서 이 주거지역이 53.68% 되지만 이 주거지역의 대부분은 2종 7층 이하다. 그래서 서울의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주거지역은 용도는 2종 7층 이하다. 그게 네,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다음 이제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을 의미하고 강남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상업지역이 4.24% 가장 적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싼 땅인데 매우 적다. 가장 비싼 땅인데 매우 적다. 그런데 네, 이 지도만 딱 놓고 봤을 때 상업지역이 가장 광범위한 데가 어디죠? 도심부죠. 네, 종로구, 중구. 근데 좀 이따도 설명드리고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종로구와 중구의 이 상업지역은 쓸모없는 상업지역이다. 네, 한양 도성의 고도 제한과 그리고 이제 역사 문화 지구도 많고 남산 고도 제한, 뭐 기타 등등의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무덤과도 같은 곳. 그래서 이 상업지역은 빨간색이지만 사실 투자자에게 외면받은 상업지역. 그리고 여의도는 어떻죠? 여의도는 관광 특구죠. 예, 네, 그리고 투자 자체는 여의도 시범단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물 투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X 쳐버리면은 얘 빼고 얘 빼면은 서울 전역에서 상업지역이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죠? 강남 3구죠, 지금 보면. 네, 강남 3구가 제일 많다. 이게 강남이 비싼 이유예요. 강남에 멋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비싼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몫하겠지만 광범위한 상업지역 때문에 강남의 땅값이 비싸서 그 영향으로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의 땅값도 동시에 올라줘서 그 동네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상업지역, 비싼 땅인 상업지역도 많지만 비싼 아파트도 많이 생겨진 거다. 원인은 상업지역, 결과는 비싼 아파트가 생긴 거다. 이 공식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서울 전역 각 거점 역세권 중심으로 퍼뜨리고 있다가 네, 핵심이다. 그게 네, 핵심인데 이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왜 투자의 고수들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같은 용도가 좋은 땅에 목숨을 거느냐? 왜 그렇죠? 자, 재개발을 예를 들어볼게요. 뭐 광진구에 A라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은 네, 그 재건축 아파트 그냥 뭐 아파트 명을 얘기하죠. 한양 아파트. 네, 광진구에 한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근처에 있는 한양 아파트가 있는데 그 한양 아파트가 이종 주거지역이죠. 네, 근데 거기는 한강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죠. 네, 이종 주거지역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죠? 웅장한 한강변의 3종 주거지역 아파트를 원하는데 용도 변경을 안 해주죠. 종상향을 안 해주죠. 단 50%만 용적률 50%만 올려서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해주죠. 근데 그 50%가 엄청난 인센티브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받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근데 해주기도 하죠. 근데 그냥 해주진 않겠죠. 기부 체납 및 과도한, 최근 트렌드는 기부 체납도 안 받죠. 뭐 현금으로도 안 받고 땅으로도 안 받고 과도한 임대를 임대 놓쳐, 네, 아파트, 임대수를 늘리도록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진 않는다고. 네, 그래서 애초에 용도 변경 자체, 종사양 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받을 필요가 없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애초에 매수하면 좋겠다가 네, 핵심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땅, 머리 아프지 않고 단타치기가 좋죠. 네,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 네, 트렌드는 이러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개발 쪽으로 도시계획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룰은 한번 좀, 그냥 간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간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용도 지역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이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용도 지역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투자 수익은 더 좋았다. 이게 대단히 네,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걸 네, 면밀하게 보셔야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3부나 4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빠르실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분법으로 전국과 서울로 나눴죠. 그러니까 네,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나눴는데 제가 종종 칼럼에서 경기도는 용적률 시스템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떤 무지한 사람이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힘들고 리모델링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공부가 덜 된 사람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네,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뭐 3종 주거지역 있는데 용적률의 상한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서울보다 50%를 그냥 플러스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50%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네, 경기도는 참고로 경기도는 2종 주거 지역에서도 30층 인허가가 나옵니다. 네, 35층 인허가도 나와요. 예, 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3종 주거 지역에 주변에 고도 제한, 역사문화 지구가 전혀 없다. 주변에 조선왕릉 그런 것도 전혀 없다 하면은 3종 주거 지역으로 35층에서 40층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그래서 기본적으로 1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4층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네,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종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 2종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2종 7층 이하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자, 네, 근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 2종 7층 이하의 땅이 재개발, 재건축할 경우에는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3종 주거지역은 이제 아파트 개발을 하는 지금 이제 기존의 아파트 주거지역들이 대부분 게 3종 주거지역인데 원칙적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지을 수 있다. 이제 그거고 네, 그 밑에 있는 준주거 지역이 지금 400%지만 최근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면 5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핫해지는 거고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인데 원래는 사실 1인 가구 주거지를 지을 경우에만 400%를 받는 거고 일반 아파트 지을 때 3종에 준해서 300%밖에 받을 수 없다. 즉 네, 원래대로라면 300%니까 아파트 30층 정도의 높이를 이 정도밖에 지을 수 없는데 2040 계획이 나오면 일반 아파트 개발도 400%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공업 지역에서도 4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네, 그게 이제 핵심이고, 네,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이제 일반 판상형 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준주거 지역도 그렇고 중공업 지역도 그렇고 일반 판상형 아파트는 짓기가 힘들고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대신에 상업지역은 많은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 그건 이제 나중에 신월곡 1구역을 설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도 지역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세분화하는 이유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용도 지역이 만약에 세분화되지 않았다. 한때는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0년 이전. 네,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농림지. 이렇게 심플하게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어떻게 됐냐면, 전형적인 난개발 지역들이 발생돼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용인시. 용인시 난개발 이렇게 치면은 예, 요즘도 용인시 하면은 굉장히 난개발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무슨 타워건하우스가 무슨 성역합처럼 완전 예,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짓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용도 지역 세분화는 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비판을 받을 만한 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는 사실상 입지랑 뭐 이런 뭐 개발 계획 연한 뭐 연도가 다 동일한데 일부 지역은 3종, 일부 지역은 2종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참 난감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3종에도 괜찮을 만한 지역에 왜 어떤 지역은 2종이고 어떤 지역은 3종으로 뭔가 좀 너무 기계적으로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어, 자, 이게 사실은
네, 주의하죠. 네, 여기가 어디죠? 서울 종로구, 중구 뭐 그 일대죠. 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굉장히 지금 이거 서울시 이제 도시계획 포탈 지적도인데 이 굉장히 이 빨간 땅 안에 굉장히 지저분하죠. 제가 아까 그랬죠. 종로구와 중구의 서울 도심의 빨간 땅은 쓸데없는 빨간 땅이다. 이 네모 박스 하나하나가 다 제한 사항입니다. 네, 이 규정을 충족해야 인허가가 나온다. 그래서 아예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서 이 보라색이 최고고도지구예요. 남산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요 뒤쪽에 보면 이제 삼청동 그쪽에도 이제 산이 있죠. 네, 그쪽에 따른 최고고도지구, 그리고 서울 성곽이 있죠. 그래서 미관을 고려해서 높이 지을 수 없다. 이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의 구실을 잘 못하는 상업지역이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네, 근데 어차피 이 땅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엔 아까운 땅이죠. 일자리 용도의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은 애초에 하지 않는 땅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공부 차원에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왜 익선동에 카페거리 재개발이 안 되고 카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한옥보존지구도 있네요, 여기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삼청동이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그게 왜 재개발이 안 되지? 성북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여담으로 임장도 가시는 김에 익성동 가가지고 그 청수당이란 카페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운치 있는 한옥집 카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아, 왜 여기는 원래 재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왜 재개발이 안 되고 이런 카페 거리가 됐을까? 그리고 그 상권이 왜 코로나 시대에도 죽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임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썩은 한옥이 네, 평당 1억 5천, 평당 2억이 된 거죠. 네, 주택이 아니라 이제 상가의 시세를 받으니까. 이걸 네, 왜 설명드렸냐면은 한 페이지 넘겨보면 여기서 보면은 4대문 안에 상업지역이 있다. 근데 이제 서울시 법정 상한 용적률, 상업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조례에 의해서 800%입니다. 물론 서울시장이 도장만 찍어주면 100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100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800%가 원칙이다. 근데 종로구의 상업지역에서 800%를 받더라도 청량역세권의 800%와는 높이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용적률을 받더라도 재용적률을 다 못 받는 거예요. 네, 일조권 침해나 그리고 이제 높은 건물 때문에 서울 성곽이 안 보이면 안 된다. 그런 규정들 때문에 네, 그럼 그런 규정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서울시 의회의 구성원들을 바꿔야 돼요. 네, 지금 90%가 넘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을 선거에 의해서 구성원을 바꿔야 된다. 결국 부동산은 정치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용도 지역은 부동산 투자자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에서 조금 더 저희가 이 부분을 새로 추가를 했는데 세분화해서 도심 지역은 강남, 영등포, 여의도, 한양도성 이렇게 돼 있고 도심, 광역 중심지, 지역 중심지 순으로 이렇게 중심지 기능이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분화를 왜 했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중심지 기능 중에서 높은 지역일수록 네, 어, 당연히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똑같은 거점 지역이고 똑같은 상업 지역인 네, 광운대 역세권 네, 그리고 창동 역세권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GTX 역세권이면서 상업 지역이죠. 그 네, 똑같은 거점이죠. 네, 그런데 광운대 역세권보다 네, 그 창동 역세권이 더 급지가 높은 중심지예요. 네, 창동 역세권은 광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업지역이어도 용적률을 조금 더 높게 받고 예산 지원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 있죠. 지역 중심지는 최대 50층 이하, 광역 중심지는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네, 네. 이거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L65 같이 청량리 역세권의 65층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명분이 이미 만들어졌다. 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